오늘 우리의 형제가 별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러시아군과 싸울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개시한 4일째,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군 탱크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다리에서 제 한 몸을 희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진격은 현저히 늦어졌는데요. 또한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우크라이나 군의 자원 입대에 싸움을 각오한 시민의 인터뷰도 보도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줄 알았던 러시아군이 결사항전을 각오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르핀 지역에서 발발한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승리를 하는 덕분에 키예프 북부 일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러한 분전 덕분에 일각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프리피아티 지역에서 반격을 할 정도의 여유를 되찾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뒤로한 채 달려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은데요. 여기에 대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발언이 조명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해병대 공병인 비탈리 샤쿤 볼로디미로비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헤니체스크 다리에 배치되었는데요. 이 다리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본토를 연결하는 요충지인데 러시아군이 탱크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자 우크라이나군은 이 다리를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공병인 볼로디미로비치가 다리에 지뢰를 설치하겠다고 자원했는데요. 설치 도중 그는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희생 전 그는 군대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연락해 다리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형제들은 안타까운 소식에 분개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러시아군과 싸울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볼로디미로비치의 희생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현저히 늦어졌고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재구축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볼로디미로비치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이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볼로디미로비치의 희생을 언급했는데요. 눈시울을 붉힌 키슬리차 대사는 러시아 탱크의 진격을 막기 위해 젊은 영웅은 자신을 다리 위에서 희생했다. 러시아 탱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 한 몸 바친 것이라고 전하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의회 의원인 야라니 아리에바는 스비아토슬라브 퍼신과 결혼식을 올린 직후 곧장 국토방위군에 입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들은 오는 5월에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결혼식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리에바는 공습 경보가 울리는 와중에 결혼식을 올리며 정말 무서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함께하고 싶었다고 미국 CNN 방송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웅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화염병을 만들어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모습이 퍼지고 있는데요.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러시아군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장면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중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바흐마치에선 지역 주민들이 몸으로 탱크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한 주민은 움직이는 탱크 앞에 서서 탱크를 밀다가 소용이 없자 몸체 위로 올라가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탱크가 멈추지 않자 아래로 내려와 도로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안전을 염려해 인도로 끌어내리자 또 다른 주민이 탱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정해두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러시아군을 막아서자 프리피아티선, 체르니휴선, 코노토프선, 수미선, 하르키우선, 돈바스선, 헤르손선의 7개 주요 전선이 예상과 달리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지속해서 진격을 이어나가고는 있으나 전쟁 초기보다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보급의 어려움과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눈여겨볼 점은 러시아군 전체에서 사기 저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훈련을 가장하여 시작된 이번 전쟁에 대해 시작부터 명분이 부족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명령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러시아 군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정부군에게 잡힌 한 러시아군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공개된 영상에서 우리는 이곳이 우크라이나인 줄 몰랐다. 군사훈련인 줄 알았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포로의 말대로라면 많은 러시아군이 이번 침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본인들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CNN은 러시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생각보다 격렬한 우크라이나군에 저항에 부딪히며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키예프의 유령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미그 29가 이틀 만에 러시아 전투기 11대를 격추시켜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몸을 바쳐가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강맹함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019년 대선 당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이웃에 독재 국가가 있어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한국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면서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본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전부터 대한민국을 따라가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2015년에는 우크라이나 고용주 연맹이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주제로 공익광고를 방영한 일도 있었죠. 이 공익광고를 살펴보면 한국은 이제 세계 유기 수출 강국이자 아시아의 진정한 호랑이로 성장했다 말하며 한국이 해냈듯이 우크라이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업이 최첨단 무기를 쏟아내면서 한국군의 현대화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게재된 기사는 한국은 지상군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한국군은 현대로템, 하나테크윈, LIG 넥스원, 카이 등 걸출한 방위산업체가 만들어내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실용화하고 있으며 K1 전차, K2 흑표, K9 썬더, K21 시리즈의 주요 탱크들이 전 세계에 수출되어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육군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기술을 지속적으로 변형시켜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첨단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는 걸출한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최단 기간에 군의 현대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저력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낸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에 오르기도 했죠. GFP는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와 병력, 전략물자 보유량, 국방비 등 40여 개 항목을 종합해 순위를 매겨지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는 군사력 평가지수 0.161점을 받아서 지난 2005년보다 8단계나 뛰어오르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육군은 지상 최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갑부대와 기동군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기본 단위가 되는 보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죠. 저강도 분쟁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보병은 은폐, 은폐할 장소가 매우 많은 시가전에서 강력한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이번 전쟁처럼 보병 부대가 점령한 도시의 경우 건물 주변과 내부가 온갖 종류의 지뢰와 부비 트랩으로 가득할 수 있고 지형에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보병의 특성상 적군은 어디에서 공격이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시가전을 치르지 않고 잘 설계된 도시를 함락시키는 것은 현대의 기술력으로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과 첨단 무기 등으로 탑재한 현대의 전쟁에서도 보병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충돌은 그간 지상 최강의 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대한민국의 육군 집중 투자 계획이 실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엿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들의 분석과는 다르게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3월까지 방어에 성공한다면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빠른 EU 가입을 희망했고 벨기에는 우크라이나에게 2,000정의 기관총과 3,800톤 분량의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탄약과 연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모든 제재를 지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체코에서는 기관총, 기관단총, 저격소총, 권총, 탄약을 지원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의용군이 참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과 영국 등 많은 국가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지원에는 시민 영웅들의 용감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키예프와 모스크바 간에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텐데요. 하루라도 빨리 종전 소식이 들려와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